최근 엔비디아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드러켄 밀러, 굉장히 유명한 월가 투자자입니다. 3월 말에 보유한 엔비디아 물량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샀던 시점도 기가 막힙니다. 바로 챗 GPT가 나오던 22년 말 약 $150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 $900, 물론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900 매도 물량만 본다면 1년 7개월 만에 약 4조 원, 5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럼 드러켄 밀러의 엔비디아 매도, 드러켄 밀러 말대로 과연 엔비디아는 고평가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지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손실난 해가 없다. 그리고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약 30%, 엄청난 수익률이죠. 수익률 자체는 피터 린치, 워런 버핏보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 약 5조 원 규모. 이 드러켄 밀러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현재는 단기 과열권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매수한 그 이유, 사실 엔비디아의 철자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2년 말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챗 GPT가 22년 11월 말에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물량을 확대했다. 일단 발사하고 조준한 거죠. 사실 매수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산 다음에 스터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빠른 의사결정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한 수익을 올렸다. 근데 그렇다고 드러켄 밀러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말에 드러켄 밀러는 엔비디아가 비싸단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서는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콜옵션이란 게 뭐냐면 정해진 시기,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이 나겠죠. 엔비디아가 비싸다, 이 얘기를 하던 시점이 자신이 콜옵션을 매수하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100%가 올라갑니다. 사실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라던가 월가의 구루들도 본인의 시세 차익, 투자 성과를 위해서는 이런 이슈몰이를 할 때가 많아요. 시세 차익 혹은 저가 매수를 위한 이슈 메이킹이다. 실제 작년 말에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가장 많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쿠팡, 그리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현물이죠. 상당량의 현물을 작년 말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콜옵션을 샀어요. 현물은 정리하고 콜옵션을 샀다. 결국 본인은 롱 포지션인데 엔비디아는 고평가다. 앞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이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 그리고 성장주 위주 매크로 분석가인데요. 실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 AI 관련 투자를 한 사례를 보면은 구글 23년에 짧게 보유해서 10% 시세 차익, 브로드컴 20% 정도 시세 차익, 아마존은 2015년부터 굉장히 오래 보유했다가 작년 말에 전량 매도합니다. 680% 수익. 지금 남아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AI 그리고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엔비디아로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정말 인공지능은 단기적으로는 과열인 것일까? 사실 $100 부근에서 $900까지 이 정도 올랐으면은 차익 실현을 해도 이상할 게 없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적합할 거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또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기존 $1000에서 $1100, $1100까지 간다고 하면 현재가 기준으로 약 22%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59명의 애널리스트가 산정한 평균 목표가 약 $1000. 이 중에 52명은 매수나 비중 확대 의견, 7명은 보유 의견,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을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투자, 참여, 연구개발 지속이 되고 있죠. 손정희, ARM, 반도체, AI 칩 생산, 애플 또한 아이폰에 챗 GPT 탑재한다. 마소 아마존, 프랑스 AI 인프라에 8조 원 투자. 이렇게 AI 관련된 투자, 그리고 기술적 확장 국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투자가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아웃풋, 즉 숫자,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버블화되어 터졌다. 하지만 지금 이게 AI 관련된 투자나 기술적인 확산 국면이 숫자로 매출로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매출 연결의 지속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자, 리포트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엔비디아 이번 미국 시간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순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 일단 1분기 순이익 131억 달러, 순이익 성장률 521%로 사상 최대치 피크를 친다. 그 이후로 이익은 점차 쌓이지만 성장률은 꺾인다. 순이익 성장률이 521%에서 최종적으로 31%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니라 이익의 증가 추이, 이게 가파르게 나와야 이게 공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은 결국 늘어날 것이지만 성장률은 꺾이고 있다. 그러면 주가 피크가 시작되는 것일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22일 날 나올 실적 예상치, 컨센을 상회할 것이냐, 여기 달렸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여전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실적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지금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지금 실제 제 지인들을 만나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못 사겠다. 지금 팔아야 될 것 같다. 혹은 지금 사고 싶다. 혹은 중립.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의미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양쪽으로 지금 갈린 부분을 보면 이미 올라간 주식을 사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례없는 수익의 급증, 이게 나와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직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 의견하고요. 그리고 상승 가능성 중에 일부를 좀 놓치더라도 안전한 게 좋다라는 거, 주식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개인의 상황이에요. 내 투자 성향, 그리고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몇 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인지, 또 내가 산 매수 단가, 그리고 매수의 비중, 그리고 현재까지 내온 수익의 크기,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모두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 비중 조절이다.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그냥 산다. 이거는 한창 2차 전지주 엄청난 시세를 낼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점,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구간에서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들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3, 4년 계속 좋을 거다. 지금부터 그냥 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뤘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은 3, 4년 뒤에 전망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때 매수를 할 것이냐? 투자 관점에서 이게 맞는 선택이 될 것이냐? 고점 30만 7천 원, 그리고 현재 9만 5,6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그냥 이때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3, 4년 뒤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모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이라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에는. 작년 6월부터 피크를 치고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크게 올라간 주식들 굉장히 많죠. 그걸 사지 못한 기회비용 플러스 3분의 1 토막이 난 내 CD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이런 가격대에서 싸게 샀다면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이때 팔 수도 있을 거고요. 분할 매도를 계속 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때 사고 계속 모아갔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이 정도 된다면 뭐 여전히 본전 부근이니까 손실은 아니다. 그냥 떨어지면 더 모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새로이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투자 판단에서 맞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사는 시점, 순간에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내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 가격은 얼마인가? 예상 수익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혹은 손절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산다, 이런 개념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AI에 대한 이 산업의 확산 단계, 과정,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이런 사이클들이 가져갔던 증시 그리고 산업의 랠리, 그 시간을 살펴보면 지금의 AI 랠리는 너무나 짧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이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제가 보고 있는 상승 과정 1, 2, 3파동의 진행 과정이다. 그리고 3파가 끝나면 4파동이 나올 거예요. 2파동 범주, 이 정도의 크기에 준하는 4파동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1000BD야 100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 1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거의 99%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조절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면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은 늘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반대로 하기 때문이죠.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을 분할 매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니까 집 팔아, 차 팔아, 레버리지 써, 대출 받아서 풀 매수해. 이렇게 되니까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물리는 양이 많아진다.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켄 밀러와 같이 이런 구간에 100달러 부근에 사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면 지금 팔아도 돼요. 분할 매도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잘한 겁니다. 혹은 이미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죠.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만큼 내가 매수한 시점의 가격대, 싸냐 비싸냐, 안전마진, 비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비중 베팅할 수 있다. 많은 비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산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신규 매수를 처음 하는 거라면. 비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상방을 보고 있고 1000달러 넘어서 본격 기간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풀매수, 집 팔고 차 팔고 이런 건 투자 습관상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맞더라도 그거는 홀짝 게임에 베팅한 것이지 근거 없이 베팅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내 원칙, 비중에 따라서 원칙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제가 올해장은 가면 갈수록 나오는 조정에서 매수 접근을 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매수하는 그 조정의 크기와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도주다. 아직까지는 3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달러를 넘는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이 나올 텐데 3파 끝물에 물리는 사람이 100%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파 조정에 괴로워하겠죠. 그래서 내 원칙, 투자 시점에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떤 상황에 투자를 하든지 내 원칙과 비중 조절에 대한 내 노하우, 원칙이 있다면 물리지 않아요. 리스크를 조절하는 내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보다는 객관적인 이성으로 투자하시는 상생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